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피해자 구제는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관련 입장문에 대해서도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가 오전 체포가 됐는데 보니까 소환 조사도 없이 갑작스럽게 체포가 됐는데 좀 이례적으로 봐야 됩니까? 일단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다, 긴급 체포는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만큼 신병 확보가 조속하게 필요하다라는 검찰의 판단이 있었고, 특히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충분히 범죄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체포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검찰이 바라보는 핵심 범죄 혐의는 이렇습니다. 일단 투자자를 유인을 해서 통장을 받거나 핸드폰을 받아서 이 개인 정보를 활용해서 매집을 이제 통정 거래라고 하죠. 금액을 정해서 서로 사고 파는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다라고 판단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막대한 주가 조작 세력들이 수익을 받아가는 방법이 일부 수수료를 받아서 예를 들면 골프장에서 결제를 한다거나 병원에서 결제한다라는 수법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이 수익이 발생했는데 또 제대로 된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부분도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본시장법에 보시면 이게 등록되지 않은 투자 자문업체는 관련된 거래를 한다거나 투자 일임업 자체가 불법인 측면도 있고 일임업 자체를 미등록한 업체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측근들 2명 포함해서 3명에 대해서 체포가 된 상태입니다. 네, 보통 이렇게 체포하면 이제 48시간 동안은 수사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영장이 청구가 돼야 되는 거죠? 아마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그 전까지 주요 핵심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해왔고 연일 압수수색을 통해서 사무실이라든가 관련자들의 집, 사무실 모두 압수수색을 해서 어느 정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범죄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했다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워낙에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속도를 기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개인적인 피해자들도 많고 또 여기 투자의 권유를 받고 투자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송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피해자로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검찰에서는 일반 피해자와 공범들을 구분을 해서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네. 이 피해자와 공범을 지금 단계에서 뚜렷하게 구분해내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대포 통장을 주고 대포 휴대전화를 주면 범행의 공범으로 볼 여지가 굉장히 높아지죠. 예. 근데 이 사건에서도 개인정보를 넘긴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휴대전화도 주고 내 주식 거래 계좌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줬는데 이 사람들 중 일부 주장은 내가 주가 조작 세력에 이용되는 걸 몰랐고 근데 좋은 곳에 가치가 있는 회사에 투자해 준다 그래서 내 개인 어떤 정보들을 맡겼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폰지 사기 형태라든가 다단계 영업 형태라든가 또는 이렇게 CFD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속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위 여부를 좀 따져야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투자자를 모집할 때 라 대표 일당들이 이 개개인 투자들에게 뭐라고 설명했는지 그 내용이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알고도 넘겼다면 공범이 되는 거고 기망행위, 거짓말로 그냥 저희가 좋은 회사에 투자하니까 저희한테 다 믿고 맡기십시오 라고 했으면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 네. 개개별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행위별로 구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예 맡긴 사람도 있지만 또 예를 들면 이 미수금을 준다거나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넘긴 사람들도 있고요. 네. 차익 결제를 하는 건 알았지만 통정 매매를 하는 건지 몰랐던 사람들도 섞여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만큼 수사의 범위가 넓고 지금 일부 피해자들이 이미 사기죄, 배임죄, 범죄 수익 은닉규제법으로 라 대표 일당을 고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사건 때문에 알려지는 게 이제 차액 결제 거래 CFD 계좌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계좌를 만든 게 증권사니까 증권사를 향해서도 너희들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지금 일부 피해자들이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네. 증권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이렇게 CFD라는 고위험군 투자 종목을 비대면 결제,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계좌를 오픈하게 해줘서 위험성 있는 거래를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잘 모르고 차익결제 제도를 이용을 했다. 주의 의무를 위반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인데요. 일단 증권사 측에서는 필요한 규정과 제도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을 모두 준수했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공교롭게도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은행을 직접 가지 않는 비대면 형태로 은행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된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은 합법적으로 절차를 지켰다. 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활용해서 주가 조작 세력들이 거짓말로 이렇게 투자자를 모집한 게 문제이지 우리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또한 금감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이행했는지 이 또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점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보통 이렇게 허가받지 않은 투자 자문사를 통해서 이런 주가 조작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잡힌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경찰이 또 다른 사건입니다만 유진투자증권 임원이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 즉 믿고 있는 증권사 안에서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건 굉장히 드문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도의 어떤 업무적인 주의 의무라든가 그 윤리성을 가져야 되는 증권사가 주가 조작 세력에 가담된 거 아니냐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안은 이렇습니다. 2018년에 한 에너지 관련 종목이 굉장히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한 4배까지 폭등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출처불명의 여러 가지 호재, 그러니까 이 주식이 오를 거라는 허위 정보를 누군가 퍼뜨리고 주가를 올리고 그를 통해서 차익을 실현한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증권회사 임원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데 가담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고요. 압수수색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종목은 상장 폐지까지 이르게 돼서 네. 이 호재성 정보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은 전부 손실을 입게 됐기 때문에 이 증권사 관련한 임원이 실질적인 공범 역할로서 역할을 했는지 조사 대상이고요. 이 증권사에서도 이렇게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 있다 보면 사실은 이런 내부 통제의 문제 그리고 증권회사의 관리 감독 문제가 또다시 화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정에선 이런 주가 폭락 사태가 반복되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처벌을 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자본시장의 문제는 이렇게 네.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조금 흔들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주가 조작 세력은 끊임없이 나오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발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감시하는 것도 쉽지 않은 구조이긴 합니다. 그런데 외국 사례에 비추어 봐서 실제로 적발됐을 때 이 주가 조작 세력들에게 처벌 기준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도 굉장히 높일 필요가 있고요. 이 적발 시에도 처벌이나 이런 것들도 강화될 필요가 있지만 특히 범죄 수익을 제대로 추징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본시장법에는 뭐 위험 회피 금액이나 이득번 금액이 3배까지는 뭐 벌금을 처하거나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끊임없이 한수해내려는 당국의 노력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따르고 있고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전 공시 의무를 더 강화하고 증권사들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가징금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관련된 입법에 대한 어떤 개정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주가 조작을 적발하면 10년 동안 관련 거래를 금지시키는 그러니까 주식 거래를 금지시키는 조항에 대한 입법 논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요. 네. 특히 이렇게 주가 조작으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상장사의 임원으로 이제 등록하는 것도 제한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이 자본시장에서 그러니까 성실하게 뭐 정보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 이외에 불법적으로 주가 조작을 하거나 허위 정보로서 어떤 수익을 취득하려는 세력들을 사전에도 막아야 되고 사후에도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입장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인이 될 텐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와 관련된 얘기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사과의 글도 김 의원이 직접 올리기도 했는데
뭐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억울한 점이 많다 보니까 내가 뭐 내 전 재산을 걸겠다, 불법적인 점이 없었다라고 이제 항변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자체가 이제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네. 법률을 잘 알고 있고 또 법률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불법 여하와 상관없이 국회의원이 현직 시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행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고위험금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느냐, 네. 국민적 시각에 맞지 않는다, 좀 더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당내 목소리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오늘 사과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이제 자산 취득이나 증식에 대한 부분들을 소명하긴 했는데 워낙 규모가 많고 처음 이제 나오는 해명 중에 보니까 2016년 2월부터 이더리움에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8천만 원. 네. 2016년이면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고요. 지금 코인 강풍이 불기 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초기 자금이 8천만 원이었으면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굉장히 금액이 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 거래한 기간이 크고 거래 금액도 많다 보니까 일부 소명이 미흡해서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거나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마도 내일 또 관련된 거래 내역이나 정보를 제출하거나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입장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하진 않았고 뭐 상속이라든가 증여받은 것도 허위고 국회의원으로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바는 없습니다가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입장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앞서서 잠깐 이더리움 얘기도 하셨지만 실제로 원래 돈은 LG 디스플레이라는 주식을 판돈해서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과연 맞느냐라는 또 보도도 있었어요. 네, 뭐 허위 사실로 그 해명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예를 들면 전세금 6억을 빼서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투자하고 그 금액을 무슨 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그중에 일부는 원금을 회수해서 네. 통장에 넣고 그 남은 또 수익으로 다시 재투자를 해서 좀 혼선 있게 설명이 나왔던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워낙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서 그러니까. 불법 여하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이걸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그 보통 이제 법조인들이 서면에 잘 기재하는 것처럼 일자별 정리를 합니다. 일자별 정리를 해서 좀 모순이 없도록 네. 정확하게 이제 정보 공개하는 수순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명이 돼서 그 취득 자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불법적인 부분이나 범죄가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또 이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옳았느냐에 대한 어떤 도덕적 비판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다만 뒤늦게라도 사과하고 상세하게 해명하는 모습에 있어서 국민들이 또 그 모습을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많이들 나오는 얘기지만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몇 개 있잖아요. 안에서 어떻게 거래가 됐고 어떻게 인출이 돼서 은행에 돈이 얼마 들어왔다. 이걸 보여주면 다 깨끗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은 공개 의무가 없는 자산에 대한 거래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네. 단기간 내에 혼자서 개인 정보를 가지고 이것을 일일이 찾아가는 게 역산해서 7년치의 어떤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내역을 지금 분석해서 제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좀 촉박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언제 어떤 돈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그러니까 변호사 생활 한 10년 정도는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식 시장에 들어가서 주식으로도 많은 돈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서 만약에 불법적인 자금이었다거나 범죄 수익이었으면 과연 실명 거래를 했을까라는 물음에 있어서는 조금 천천히 답이 나오는 걸 기다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근본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가상화폐 열풍이 일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젊은 사람들이 뭐 가상화폐 코인으로 뭐 100억을 벌어서 그렇죠. 사표를 썼던 등 저 사람은 뭐 10억을 벌었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투명화되고 좀 정상 거래화되고 제도권 내에서 편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예. 2016년, 17년, 20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목소리가 많지 않아서 코인은 거의 뭐 법률로서도
그 재산 공개 의무가 없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뒤늦었지만 국회의원들이 코인 관련된 입법을 철저하게 해서 법의 네. 사각지대도 좀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이 계기로 지금 코인 관련한 것들을 들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주요 공직자가 코인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득세 문제라는 던가 거래세 문제라든가 어떤 자산 은닉에 대해 활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촘촘하게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워낙 열풍이 불었던 가상화폐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좀 화폐가 좀 이상하게 움직였다. 지갑에서의 이동이 조금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계좌를 좀 압수수색해 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이 기각됐다가 다시 한번 할 것 같긴 한데 다시 하면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법률이 위반됐는지를 적시를 해야 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지금 다른 자료를 활용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어떤 위법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된다고 한다면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이상거래로 이렇게 특정이 됐던 거는 거래량이 너무 폭발적으로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주식도 한꺼번에 누가 100억 원씩 빼버리면 이상거래로 감지되듯이 네. 지금 코인 시장에서 한 종목을 60억으로 이제 인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상거래라고 특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상거래랑 불법거래는 또 다른 이야기 때문에 불법성을 검찰이 확인이 돼야 어느 정도 강제 수사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또 법안이라는 것을 이제 의원이 발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을 거는 바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금융소득과 합해서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내용의 법안에서 이 가상소득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이 부분에 대한 공동 발의를 넣었는데 이해 충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 내가 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이런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그 당시 그 시절을 떠올려 봤을 때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정점이 돼 있었고 청년 세대의 표를 그 이야기하는 양 정당에서도 굉장히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적 이익으로 이것을 유예했다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다만 근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공직자윤리법이나 국회법 뭐를 보더라도 법률에 딱 위반됐다고 보이는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코인을 이렇게 수십억 대나 뭐 10억 대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해 같은 법안을 발의할 때는 스스로 회피하거나 스스로 좀 의견을 유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지적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지금 현재 그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입법, 그러니까 특별한 입법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람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일반 법률을 발의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요. 네. 유일하게 현재 김남국 의원한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런 코인을 취득하고 수익을 발생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지금 뭐 코인 관련한 업체 말단 직원도 연관이 안 돼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본인 해명을 더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 이제 검찰이나 금융당국이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 법 탈법이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